늦가을,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서울 청계천 헌책방 골목. 좁은 골목길 안쪽에 작은 경매장이 있었다. 평소에는 낡은 잡지나 헌책을 정리하는 조용한 공간이었지만 그날만큼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특별한 경매 품목이 나온다는 소식 때문이었다. 경매장 안에는 빽빽하게 사람들이 들어섰고 조명 아래에는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꺼내진 것은 누렇게 바랜 편지 다발. 봉투 겉면에는 1979 부산항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글씨는 오래되었지만 힘이 느껴졌다. 경매사는 목소리를 높였다. 오늘의 메인 경매 물품입니다. 1970년대 말 바다를 떠돌던 누군가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들입니다. 당시는 격동의 시대였지요. 이 편지는 당시의 시대상을 생생히 담고 있습니다. 자, 경매 시작가 30만 원.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저 낡은 종이 조각일 뿐인데 가격이 점점 올라갔다. 그런데 경매장의 한 구석에서 노부부가 가만히 떨고 있었다. 회색 코트를 입은 노인은 두 손을 꼭 모으고 있었고 옆에 앉은 아내는 눈가가 붉어졌다. 여보, 저 글씨 우리 큰아들 글씨랑 똑같지 않아? 나도 알아봤어. 이건 분명 민수 글씨야. 틀림없어. 노인의 이름은 박노인, 70을 훌쩍 넘은 나이였다. 아내 최 여사는 여전히 허리가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그들이 그렇게 놀란 이유는 단 하나였다. 40년 전 군에 입대했던 큰아들이 집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남긴 글씨체와 똑같았기 때문이다. 경매는 속도를 올렸다. 50만, 60만, 70만. 노부부는 점점 불안해졌다. 만약 이 편지가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면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몰랐다. 박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번쩍 손을 들었다. 예, 제가 100만 원.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평범한 노인이 갑자기 큰 금액을 외친 것이다. 경매사가 놀란 듯 노인을 보았다. 네, 노인장께서 100만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제발 그 편지 제가 가져야겠습니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노부부의 절박한 표정에 사람들은 경매의 의미를 눈치채기 시작했다. 단순한 수집품이 아니라 누군가의 삶과 연결된 진짜 사연이라는 걸. 하지만 뒤쪽에서 한 남자가 손을 들었다. 200만 원. 수집가로 보이는 중년 남자는 태연하게 가격을 올렸다. 노부부는 숨이 막히는 듯했다. 아내의 최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제발 잠시만 멈춰주세요. 그 편지는 우리 아들의 겁니다. 부디 잠깐만 읽게 해주십시오. 경매장은 술렁거렸다. 수집가도 당황했고 경매사도 난처했다. 그러나 결국 편지가 공개되었다. 봉투가 열리자 안에서 노란빛 종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박노인의 손이 떨렸다. 그리고 글자를 읽는 순간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선택한 길이 혹시 집안에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제 아이가 이 편지를 찾으면 부디 제 진심을 알아주십시오. 순간 경매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편지에 적힌 단어 하나가 모두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이다. 제 아이가 이 편지를 찾으면. 박노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민수야, 내가 살아 있었구나. 내가 아이를 남기고 갔구나. 집에 돌아온 두 노인은 편지를 식탁 위에 펼쳐두고 밤새 읽었다. 모두 7통. 봉투엔 부산항 1979.6 같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또 다른 봉투에는 AGH라는 이니셜이.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보수동 책방 골목에 맡겨둔 노트는 H에게 전해줘. 별표 3개 그려진 서점. 노부부는 다음 날 곧장 부산으로 향했다. 책방 골목에서 별 3개 표시된 간판을 발견했고
주인은 낡은 상자를 꺼내 주었다. 그 안엔 공책과 사진, 그리고 항만사택 주소가 적힌 쪽지가 있었다. 사진 속에는 아들 민수와 젊은 여인 윤희진이 함께 서 있었다. 그녀의 배는 불룩했다. 공책 뒷장에는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한결 80점, 5점, 12점, 노부부는 그제야 알았다. 아들에게는 이미 아이가 있었음을. 그들은 기록 보관소를 찾아갔다. 먼지 쌓인 대장에서 드디어 이름을 발견했다. 이한결. 1980년 5월 12일 출생. 모 윤희진 부 무기재 주소. 항만사택 3동 204호. 최 여사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울었다. 민수야, 내 아이 이름이 한결이구나. 보건지소에서 예방접종 카드를 확인했고 영주동 사택에서 영도로 전출된 흔적을 따라갔다. 그리고 성당에서 윤희진 모자가 다녔다는 증언을 들었다. 성가대에서 노래 부르던 아이 이름은 한결이었다는 증언. 그 뒤로 사라졌다는 기록. 하지만 지역신문 보관소에서 결정적 단서를 찾았다. 청년회 이한결. 독거노인 봉사 앞장. 작은 흑백 사진 속 청년의 얼굴. 젊은 날 민수와 똑같았다. 노부부는 신문 기사에 나온 주민센터로 향했다. 마침내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남자를 보았다. 검은 점퍼 차림, 묵직한 가방을 든 중년의 얼굴. 민수의 눈매와 닮아 있었다. 최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희가 한결이구나. 하지만 만남은 차갑게 시작됐다. 한결은 말했다. 저에겐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평생 없었고 그것이 제 운명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가족이라고요. 그는 어린 시절의 고생과 어머니의 고통을 토로하며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박노인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했다. 다 내 탓이다. 내가 아들을 막았고 내 어머니를 내쳤다. 내가 홀로 자라게 만든 죄다. 하지만 한결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사과한다고 어린 시절 제 고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글씨 몇 줄로 제 지난 세월이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편지를 책상 위에 두고 돌아섰다. 가족이라는 말 함부로 쓰지 마세요. 노부부는 절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편지는 그의 마음에 들어갔어. 언젠가 돌아올 거야. 그 믿음 하나로 버텼다. 그리고 몇 달 뒤 봉사 현장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다. 한결은 경로당 김장공사에 참여하고 있었고 노부부는 배추를 다듬다 그와 마주쳤다. 어색했지만 이번엔 자리를 피하지 않았다. 그날 제가 너무 차갑게 굴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이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결국 편지의 의미를 인정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내 아버지는 널 버린 게 아니라 세상이 갈라놓은 거다. 그땐 이해 못했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한결은 조금씩 노부부를 찾아왔다. 함께 식사를 하고 민수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어느 주말 세 사람은 민수의 무덤을 찾았다. 겨울 햇살이 비치는 언덕 위 묘비 앞에 서자 한결은 긴 숨을 내쉬었다. 아버지, 전 이제 알았습니다. 당신이 제 아버지라는 걸. 늦게 알았지만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으니까요. 몇 달 후 노부부는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제목은 편지와 이름. 민수가 남긴 편지, 희진의 사진, 그리고 한결의 어린 시절 기록을 모아 동네 주민들과 나눴다. 사람들은 발길을 멈추고 전시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어떤 이는 우리 아버지도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했지요. 라며 공감했고, 또 다른 이는 가족이란 결국 피와 정으로 이어지는 거구나. 라고 속삭였다. 한결은 전시장 한쪽에서 아이들을 모아 편지를 읽어주었다.
얘들아,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말씀이야. 언젠가 내 아이가 이 편지를 찾으면 부디 내 진심을 알아주길 바란다. 너희도 가족에게 편지를 써보렴. 말로 못하는 것도 글로 남기면 힘이 돼. 봄이 찾아온 어느 날, 세 사람은 집 마당에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표지판에는 민수의 나무라고 새겨져 있었다. 최 여사가 나무를 어루만지며 말했다. 한결아, 이건 내 아버지를 위한 나무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를 위한 나무야. 뿌리는 깊이, 가지는 멀리. 그렇게 살아가자. 한결은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다. 네, 할머니. 이젠 저도 제 뿌리를 알았으니까요. 박노인은 지팡이에 몸을 기대며 나직이 속삭였다. 행복이란 게 별거더냐. 가족이 함께 밥 먹고 웃고 추억을 나누는 거지.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마당에 서 있었다. 봄바람이 불어 새순을 흔들었다. 마치 민수가 곁에서 웃는 듯 했다. 여러분, 한 장의 편지가 40년의 세월을 넘어 가족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재산보다 체면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 기억과 사랑이라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직 마음에 묻어둔 편지가 있나요? 용기 내어 꺼내보세요. 그것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시작이 될지 모릅니다.